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럽과 미국 모두 다 처음에는 러시아의 이런 군 동원령에 대한 영향을 받은 다음에 FOMC로 시선이 넘겨가는 하루 동안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우선 미국 증시부터 볼 텐데요. 마감을 보게 되면 결국에 매물이 출회되게 되면서 3대 지수 모두 밀렸습니다. 똑같이 거의 밀렸죠. 1.7%대의 하락률로 거래를 마치게 되면서 이날은 가릴 것 없이 전반적인 하락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의 키워드는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가 FOMC, 두 번째가 러시아인데요. 중요도 순서로 FOMC 먼저 보겠습니다. 3번 연속으로 75bp를 인상했습니다. 이제 올해 금리 전망 자체를 3.4에서 4.4까지 올려잡은 이런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1월, 12월 이렇게 두 번의 FOMC가 남아있고 거기에서 총 125bp 정도를 인상할 것을 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어떻게 나눠서 올릴까라는 그런 예상들이 나와줬는데요. 11월에 또 한 번 75bp, 그리고 12월에 50bp, 이 정도 순서가 가장 유력한 의견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금리 인상 얘기, 파월 의장의 발언이 계속 나오면서 강달러, 그리고 국제 금리가 처음에는 좀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하락시켰었던 그런 재료가 됐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장 후반에 변동성이 계속 나오면서 반락과 반등, 결국에는 하락하는 이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내년에 금리 고점이 4.5% 이 정도로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은 장중에 반등을 하게 되는 그런 재료로서도 작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태까지 시장의 예상치에 나왔던 어쨌든 앞으로에 대한 분위기가 좀 더 생각보다는 덜 매파적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도 경기 침체라는 것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 속에서 결국에는 매물이 출회됐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을 좀 보게 되면요. 경제 지표에 따라서 움직일 거라는 내용 그대로 나오고 있고요. 당분간 엄격한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높은 금리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125bp란 얘기도 있지만 100bp 의견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일부 달러 강세가 축소가 됐고 국채 금리가 하락 전환을 하는 흐름도 장중에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러시아 내용 좀 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군 동원령을 발표를 하면서 시장의 걱정을 장 초반에 줬습니다. 한 30만 명 수준의 군대를 조직한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러시아의 이런 합병을 이끌 수 있는 우크라이나 쪽에 이 주민 투표를 진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전문가들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런 주민 투표에서 러시아로 합병하겠다는 쪽으로 분위기가 잡히게 되면 결국 러시아는 이 지역을 모두 다 러시아 국가로 러시아 내부로 좀 들어가게 되면서 이제 침공을 당하면 핵 카드도 만지겠다는 쪽으로 분석을 하면서 우려가 커졌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미국 쪽에서는 국제 핵 협약을 했었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위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려하면서 국제사회가 막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또 영국하고 독일 역시 푸틴의 이런 군 동원령과 관련해서 침공 실패다라는 것을 스스로 방증했다라고 강력 규탄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외환시장의 초반에 유로화들이 조금 약세를 띄었었고 이후에는 좀 회복이 되면서 소화가 되면서 FOMC로 시선이 옮겨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 그리고 업종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2거래일 연속으로 전 섹터가 밀려 내려갔습니다. 평균 1.7%, 그러니까 어제보다도 낙폭이 더 깊어졌었는데요. 가장 많이 밀린 게 경기 소비재입니다. 그 안에서도 소비자 서비스 업종, 그러니까 약간은 소비재 쪽의 흐름이 좋지 않게 나와줬고요. 서비스 쪽에서는 성장주 그리고 통신주 이런 거 가릴 것 없이 전반적인 하락이 나왔고 그리고 금융 쪽에서는 2.1% 침체 우려가 더 커졌다라는 분석이고요. 그리고 IT에서는 반도체보다는 상대적으로 IT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쪽의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종목별 흐름으로 체크해 보겠습니다. 평균 1.7% 밀린 만큼 대부분의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일부 특정 종목들한테만 개별적인 소식에 의해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줬었는데요. 성장주부터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위쪽에 포진되어 있는 대형 IT 종목들 거의 한 1%, 많게는
한 2% 후반까지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뭐 금리 인상에 대한 내용 그리고 고금리 상황이 조금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은 IT 종목들한테는 악재가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하락을 한 것이고요. 그 가운데 메타 플랫폼스하고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 같은 경우에는요, 몇 개월 내에 최소 10% 정도의 비용 절감을 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면서 뭐 인력도 감축하고 이런 내용들을 부가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이 부담이 되면서 이제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1.8%, 메타 플랫폼스가 그 이상의 2%대 하락률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이날 대형 IT 종목 중에서 유독 밀린 게 아마존이 되겠습니다. 거의 3%에 육박하는 하락세가 나와줬었는데요. 이 연방 반독점 집행관 쪽에서 이 로봇 회사를 지금 현재 인수를 검토하고 있는 아마존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되는 건지 반독점과 관련해서는 어떠한 사항들이 위반되는지 조사에 들어갔다는 내용에 따라 하락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반도체 체크해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결국에 장중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가 반락을 하게 되면서 지금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이제 그 가운데 종목 중에서 엔비디아만 오르고 나머지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후반에 결국에 이런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 때문에 낙폭을 키우는 모습으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엔비디아만 지금 선방할 수 있었던 것은 개별적인 이유입니다. 어제 새로운 자율주행과 관련된 시스템을 개발했다라는 내용도 있었고 또 CEO가 이날은 또 나와서 지금 미국과 중국의 분위기가 안 좋지만 중국 쪽의 매출은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구체적인 발언은 안 나왔지만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엔비디아만 0.6% 상승을 했었고 장중에 이렇게 엔비디아가 올라가니까 AMD나 뭐 퀄컴 이런 회사들도 같이 올라갔다가 전체 시장의 하락 때문에 결국에 약세로 전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엔비디아만 살아남네요. 자, 그 다음 전기차 체크해 볼 텐데요. 2.5% 테슬라가 하락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지금 중국 말고 독일에 증설을 해놓은 그런 상태가 되겠는데요. 계속해서 러시아 때문에 이런 독일의 에너지 위기가 부각이 되고 있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전기차 만드는데도 상당히 부담이 되게 되면서 이날 2.5% 하락을 하는 흐름입니다. 자, 다음은 왼쪽 하단에 있는 금융주 체크해 볼 텐데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기조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는 것은 은행주 입장에서는 좋은 얘기죠. 하지만 이런 강한 금리 인상이 침체 우려가 되고 소비 위축으로 이끌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은행주들과 그리고 그것을 소비를 하게 되는 신용카드 관련 회사들이 전반적인 약세를 보여줬습니다. JP모건 체이스 뱅크 오브 아메리카 2% 중후반이라서 상당히 깊게 하락했고요. 비자랑 마스터카드 역시 2.5% 이상 밀리게 되면서 소비에 대한 우려가 불거진 흐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산업재 체크해 보겠습니다. 역시 침체 우려가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물류라든지 그리고 기계 장비 쪽에서는 3거래일 연속으로 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페덱스 그리고 캐터필러 계속해서 2%, 3%대의 상당히 강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이 방위 산업 쪽이 되겠는데 이제 앞서 러시아가 군 동원령을 내리게 되면서 시장에서는 이런 방산주들한테는 긍정적인 흐름이 좀 이어졌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눌리게 되면서 한 1%를 전후한 하락세가 나왔습니다. 자, 레이시온이 0.9%, 로키드 마틴은 상대적으로 약보합 정도, 그리고 보잉 역시 1%가 살짝 넘기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전쟁에 대한 우려가 더 깊어지게 되면서 유럽 여행을 과연 가야 되나 이런 걱정이 커졌죠. 이제 그러면서 항공주들이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여줬었는데요. 델타 에어라인과 그리고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4%, 5% 상당히 세게 내려갔고요. 또 여행과 관련해서 예약을 하게 되는 부킹닷컴 위쪽에 있습니다. 부킹닷컴과 메리어트 호텔이라든지 이런 힐튼 숙박 업체들까지 전반적인 약세 흐름을 보였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날 크루즈 관련된 선사 관련된 종목들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여줬었는데요. 지금 허리케인과 관련된 피해를 입게 되면서 카니발 코퍼레이션과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 역시 부진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른쪽
이 끄트머리에 있는 게 소매 쪽입니다. 여기만 유독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던 건지 개별적인 소식인데요. 잠시 후 특징주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네럴 밀스라든지 그리고 월마트 그리고 크래프트 하인즈, 켈로그 이런 종목들 적게 오른 게 한 1%, 많게 오른 거는 이제 5% 이상. 여기 제네럴 밀스부터 시작했던 내용들이 다른 쪽으로 긍정적으로 퍼졌습니다. 자, 그럼 특징주로 제네럴 밀스 좀 체크해 보죠. 왜 올랐냐면 우선 2024년 1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매출과 이익이 전년 대비해서도 계속 증가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 시장의 전망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CEO의 이런 발언들을 들어보면은 순매출, 영업이익, 주당 순이익까지 모두 다 전망치를 올려잡기에 충분할 정도의 자신감을 보여줬습니다. 이제 핵심 시장을 잘 공략한다라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고 또 전략적인 인수 능력과 또 과감하게 포기할 건 포기할 줄 아는 이런 매각 능력을 높게 샀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국내에서는 뭐 하겐다즈라든지 뭐 요플레, 시리얼 중에 첵스 만드는 회사가 이제 이 회사인데요. 이제 이러한 기대감들을 반영하면서 뭐 장중에 시장 때문에 약간 좀 흔들리긴 했지만 장대 양봉 뽑아냈고요. 5.8% 오른 79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두 번째는 케모스 컴퍼니입니다. 종합화학회사고 처음 갖고 나오는 그런 회사가 되겠는데요. 6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뭐 잉여 흐름과 관련해서도 예상치를 하회하는 부진한 이런 실적에 대한 내용, 전망 이런 것들이 하락을 하게 만들었는데요. 화학에 대한 주요 이런 수요 자체가 좀 많이 줄어들게 됐고 투입 비용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회사 쪽에서 밝혔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3분기 내내 유럽하고 아시아 쪽에서의 수요가 좀 내려가고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했고요. 그래서 회사 자체적으로는 비상 상태에 돌입했다라고 밝혔다라는 점, 계속해서 최근에 고점 이후에 가파른 하락세를 보이면서 상승폭을 모두 다 반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7.5% 하락한 28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장 초반에 푸틴 때문에 약간 흔들렸지만 후반에는 좀 상승하는 모습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만큼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재료 소멸 쪽으로 좀 이어지는 흐름이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영국까지 전반적으로 0.6에서 0.8%대의 상승 흐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상품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유가가 또 밀리게 되면서 이제 80달러 초반까지 내려오는데요. 강달러에다가 뭐 재고가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악재로 작용하면서 밀렸고요. 그리고 역시 달러가 강하다 보니까 구리 가격 역시 하락을 하고 또 전쟁에 대한 그런 우려가 커졌다라는 점도 수요에 직접적인 타격을 미칠 수 있다라는 분석 속에서 하락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안전자산인 금값은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국채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매파 연준을 소화하면서 결국에 하락 전환을 했는데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내용 때문에 단기물로 올랐고 그리고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10년물인 이런 중장기물들은 하락하게 되면서 장단기 금리 차는 더 커졌습니다. 자, 이어서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연결해 보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FOMC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장에서는 결국에 하락으로서 대답을 했는데요.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예, 연방준비제도가 3회 연속 연방기금 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면서 15년 만에 최고치로 금리를 인상하고 추가 인상을 예고했다는 뉴스로 오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1.7%대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연준은 9월 FOMC를 통해 금리 인상과 함께 향후 4.75%까지 금리가 오를 수 있으며 2024년까지 금리 인하를 기대하지 말라고 못 박았는데요. 이것이 투자 심리를 냉각시켰던 가운데 연준 위원들의 금리 인상 전망을 나타내는 그래프인 점도표를 보면 올 연말 금리는 기존의 3.4에서 4.4%로 내년에는 3.8에서 4.6%로 높아졌고 이것은 올해 남은 11월과 12월 FOMC에서 빅스텝 혹은 자이언트 스텝이 연속히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연준 위원들은 2024년 이전까지는 금리 인하를 예상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준의 이 같은 긴축 결과로 미국 GDP의 성장률도 기존의 1.7에서 0.2%로 대폭 하향 조정하고 내년도에는 1.2%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따른 급격한 금리 인상과 통화 긴축에 따라 불가피하게 경기 둔화가 따라올 수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이러한 성장률 둔화와 경기 침체 전망을 두고 그렇다면 언제 금리 인상폭을 둔화할 것이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파월 의장은
금리는 경제에 지나친 충격을 주지 않도록 제한적 수준으로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내년 전 세계 상장사들의 순이익이 크게 감소하고 그에 따라 증시가 추가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는 소식 역시 오늘 시장에는 부정적으로 반영됐습니다. 나이젤 볼턴 블랙록의 CIO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를 통해 실적 하향 조정이 우려된다며 내년에 상당한 순이익 감소가 있을 것이라며 소비 수요 둔화와 예상보다 더욱 길어진 연준의 매파적 행보로 인해 증시에서 신저가가 속출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은행주가 기준금리 인상의 혜택을 누리고 에너지주는 타이트한 공급 덕에 향후 6에서 12개월 동안 상승할 것이지만 철강, 시멘트, 화학주는 유럽 에너지 위기로부터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관적 경제 전망으로 닥터 둠으로 유명한 누리엘 루빈이 미국 뉴욕대 교수 역시 전 세계적으로 길고 험악한 경기 후퇴가 발생해 미국 증시가 최대 40%까지 급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그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를 통해 짧고 얕은 경기 후퇴가 아니고 길고 험악한 경기 후퇴가 발생할 것이라면서 이런 경기 후퇴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내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미 부동산 중개인협회 NAR에 따르면 8월 미국 내 기존 주택 매매 건수가 전달보다 0.4%가 감소한 연율 480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것은 7개월 연속의 감소세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감소폭이 19.9%로 크게 커진 것으로 지난 2007년 금융위기 때 주식시장이 붕괴된 이후 최장기 감소세였습니다. 8월 매매 건수는 시장의 전망치였던 470만 건보다는 많았지만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020년 6월 이후 최저치로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면 2015년 11월 이후 가장 적은 수준이었는데요. 집 가격 역시 2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협회 측에 따르면 8월 기존주택 중위 가격은 38만 9,500달러로 전달보다 약 1만 달러가량이 떨어졌으며 8월 중 매매 가격은 전년 같은 기간보다는 7.7%가 상승했지만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0년 6월 이후 최소의 상승폭이었는데요. 협회 측은 통상 여름에 집값이 하락한다면서도 모기지 금리의 급등이 분명히 주택시장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미국의 주택시장은 녹록치 않은 시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음은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와 관련된 투자 의견이 변동이 됐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이유였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증권사 에드워드 존스가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의 최근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면서 매력적인 진입점이 됐다며 투자 의견을 기존의 보유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에드워드 존스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최근 한 달간 6% 하락하고 3월보다는 무려 22%가 급락했다면서 이 회사는 다양한 수익을 내는 회사에 대한 투자로 꾸준한 혜택을 받고 있어서 주가 하락은 매력적인 투자 진입점이라면서 금리의 상승, 추가적인 투자 활동, 자사주 매입 등으로 주당 순이익을 계속 높여 나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오늘 버크셔 해서웨이의 A클래스 주가는 2.8%가 하락해 40만 7,930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컨퍼런스 보드의 8월 경기 선행지수인 LEI가 발표되며 시장의 예상은 전달 대비 0.1% 하락이며 이어 노동부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상무부의 2, 4분기 경상수지 적자, 캔서스 연방은행의 9월 제조업 지표, 에너지청의 주간 천연가스 재고가 발표되고 페덱스, 코스트코, 다든 레스토랑, 엑센추어, 팩트셋 리서치, 카니발 코프, 캣앰프, 내셔널 베버리지, AAR 코프, 리서치 솔루션스, 플럭스 파워, 그리고 다이나트로닉스가 지난 2분기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